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30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윤석열은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라고 발언합니다. 즉 양자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한 것인데, 국힘당 당대표랑 같이 하자는 빵 터지는 답변을 냈지요. 1대1 구도를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개콘을 능가 중인 국힘당에 비대위원장도 없는데 당대표는 어느 세월에 나타나겠습니까? 자, 다음날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이 만나 나눈 대화를 보면 윤석열은 또 한 번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웅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보도가 또 있지요. JTBC 단독 당무 언급 않겠다던 윤 대통령 의총날 의원들에게 전화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30일 국힘 의총을 열어 돌고 돌아 다시 권성동 체제가 되는데, 윤석열이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당무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줄곧 말해왔던 교웅이 아닙니까? 연락을 받은 의원들은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라고 윤석열이 말했다는 겁니다. 당연 이재명 대표를 제어해야 할 자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당대표를 선출해 이재명을 상대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부 총질이니 체리 따봉이니 난리를 친 것인데, 이는 웬걸 혹 때려다가 수십 개의 혹을 단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타가 바로 김건희가 아니겠습니까? 뉴스버스로 회사를 옮긴 김태형 기자의 첫 특종이 나왔지요. 단독 윤 장모 김건희 수사경찰관 콕 집어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와 최 씨의 장남 처남 김건희 등 최 씨 일가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군 공홍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연 수사관에 대한 회유나 압박일 수밖에 없지요.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권력입니다. 국민의 권력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라고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의 권력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은 윤석열에게 위임한 자신의 권력을 회수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호근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미국의 사법방해죄는 US 코드 챕터 73의 총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1503조를 잠깐 보면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경찰관, 배심원, 판사 등한테 부패한 의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방해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자신의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는 FBI 국장 및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했을 때 현직 대통령을 사법방해로 기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로 다룰 정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법방해로 기소는 못하지만 탄핵은 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권력남용과 사법방해로 트럼프는 탄핵 소추되었지만 상원에서 기각이 되었지요. 참고로 2021년 2월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는 내란 선동 때문이었고 역시 상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 사법방해를 했다면 그건 기소해서 10년 이하 징역감이지요. 미국에서라면요. 라고 밝혔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오늘 아침 뉴스버스로부터 취재 내용을 전해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을 콕 집어서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김태형 기자의 취재가 경찰을 대상으로 했으니 당연 지휘계통을 따라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형사적, 위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촉이 빠른 윤석열이니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파악을 했겠지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박찬대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열차는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처남,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된
경기도 양평군 고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누군가 전화해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고 요식 행위로 행안부를 통해 참석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만을 콕 집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것입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명백한 회유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받았을 위압감, 압박감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내가 수사하는 대상자가 영부인이 됐고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취임식장에서 목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당연합니다. 고흥지구 사건은 혐의가 명백함에도 9개월째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7만 8천 원으로 129번 압수수색을 한 사건과 너무나도 대조를 보입니다. 대가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누가 해당 경찰관을 초청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혀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수인이 대거 초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검찰과 국정원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했는지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옵니다. 이러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열차는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불필요합니까? 윤 대통령 일가의 의혹 사건 담당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고 참석한 것은 수사자와 피수사자 간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경찰의 윤 대통령 일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9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어디서 누구의 추천으로 해당 수사관에게 취임식 초청 공문을 보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보이는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통령의 처가, 가족, 회사 관련 수사에서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자 야당의 물타기다, 정치 공세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물론 처가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보십시오. 이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불필요합니까? 과거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권성동 대표 주장대로 탈탈 털어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검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교웅이 국힘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절박함이겠으나 권성동 체제가 다시 유지되고 사법부의 판결에 반하는 행태 역시 좌충수다 이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문제는 콩가루 집안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가 목불인견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을 받았을 때 당대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다가 그 상태를 없애버리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데 이것이 인용되면서 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까지 등장하는 이것은 수행적 모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무슨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학적으로 수행적 모순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 내기에서 내가 이기지 못한 쪽에 내기를 거는 것과 같은 수행적 모순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9월 14일에 다시 2차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국 정상을 비정상화하고 비정상을 다시 비정상화하는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풀어 헤쳐서 첫 단추를 키우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교웅과 권성동의 정치적 콜라보의 수준이 이렇다 이겁니다. 폭망하고서 또 폭망을 예고하고 있지요. 국힘당 연찬회에서 여성 의원에 대한 얼굴 품평 논란과 여성 기자들과 음주가무 회식을 했으면서도 다음날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와 동시에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판결을 받아
진짜 비상 상황을 맞이하는 개콘을 능가하는 국힘당의 클라스와 이재명 출범 3일차의 의원 169명 전원이 민생을 위해 각자가 수행해 나가야 할 169개의 민생정책을 도출해낸 민주당의 워크샵을 보면 그 차원이 다르지요. 결국 취임식 명단이 김건희 특검의 트리거로, 김건희 특검이 경정권의 몰락의 트리거로 작동되어 거짓말 정권, 불의와 불공정의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